협착증의 진단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요? 1, 2, 3 보통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을 하는데 뭐 그런 기관을 나눈 건 아니고 첫 번째로는 초기 증상 보시면은 등과 허리 통증이 생겨서 내원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수술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래서 보통 의원이라든지 보건소 그리고 이게 이제 가정의학과 같은데 안아파 의원, 아프지 않다는 그런 의원인데 안아파 의원 같은데 가셔가지고 기본 약물 치료 그리고 물리치료 정도 받으시면서 경과를 보시는 거고, 이게 좀 더 진행돼서 구부림이 심해져서 허리 앞쪽에 물의 압력이 가기도 하고 골절이 생기는 중기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아래 허리 엉치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런 경우는 정형외과 병원 쪽으로 내원하셔가지고 기본 사진과 CT 정도 찍으면서 진단을 이어나가는 거고, 통증의학과 주사 이런 것들을 같이 맞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치료에도 효과가 없고 말기로 보면 조금만 걸어다도 다리가 터질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은 말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는 척추관절 전문병원이나 좀 더 큰 대학병원 쪽으로 가게 되는데, 보통 초기에서 대부분 잡히는데 한 5%에서 10% 정도는 2, 3단계를 거쳐 2단계를 거쳐도 호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결국은 수술적인 치료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척추 전문병원이나 대학으로 방문하게 되는데, 본인의 증상에 맞춰가지고 초기 증상이면 좀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하셔도 되고, 증상이 좀 그 초기 병원 안 된다 싶으면은 이제 정형외과 병원 쪽으로 옮기시고 관절 척추병원으로 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로 협착 진단이 가능한가요? 여기 엑스레이는 뼈를 위주로 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5번 뼈고 4번, 3번, 2번, 1번 뼈 사이 디스크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디스크의 위치 및 추간공 위치는 그냥 검은 음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3번, 4번 사이 디스크가 없는, 그리고 퇴행성 병변이 생긴 건데, 이런 엑스레이 가지고는 협착증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건 아니고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추간공이 좁아졌구나, 신경관이 좁아져 있을 것 같구나 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엑스레이 보면 이제 5번과 1007번의 디스크가 좀 낮아져서 이쪽이 뭔가 안 좋아 보인다. CT 찍어보면 퇴행이 있어 보이는데 안 좋아 보이는데, 막상 MR 찍어보면은 디스크 퇴행은 좀 있으나 실질적으로 협착이나 그런 다른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장 정확한 진단은 MRI를 통해서 척추 디스크 퇴행 및 협착증의 정도로 볼 수 있는 거고, 엑스레이 가지고는 뭐 전이증 그리고 뼈의 디스크가 낮아진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는데, CT, MR을 이제 비교해 보면은 CT는 한 2, 3분 정도만 검사할 수 있고 MRI는 한 20분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보면 검사 영역 주로 골절을 보거나 장기 질환을 볼 때는 이제 CT를 찍고, 근육과 인대, 신경 등을 디스크를 보려면 MRI를 촬영해보고 해봐야 하고, 이게 특징적인 거는 뭐 해부학적 구조는 CT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으나 이런 방사선 피해가 없이 병리학적 구조까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건 MR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MRI를 꼭 찍어야 하나요? 제 외래 방문해 준 환자분들이 이게 초기 증상으로 오신 분들은 대부분 촬영을 하지 않고요. 타원에서 MRI를 가지고 오시고 3개월 이내에 촬영분이 있는 환자분들은 추가로 찍진 않으나, 증상이 새로 발현되었거나 찍은 지 오래되었거나 그리고 엑스레이만 진단하고 주사 이후에 호전 없는 환자들은 대부분 촬영을 해보는데요. 왜 찍느냐 궁금해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극심한 요통, 하지방사통의 원인 보시면은 파란색,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척추관 협착증이죠. 58%. 대부분 이제 협착증이 60% 정도 되고요. 25%는 25%죠. 추간판 탈출증. 그리고 13%가 퇴행성 관절, 후관절의 퇴행성 관절입니다. 결국 하지방사통, 요통의 원인에 거의 뭐 90%, 95% 이상이 척추관 협착증과 디스크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척추 협착증 환자의 통증 원인을 보는 게 중심 협착, 추간 협착증 나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리 통증에 있는 환자의 대부분이 척추관 협착증 및 디스크 환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제대로 보려면 MRI를 찍어봐야 진단이 정확하게 되는 거죠. 그 외에 이걸로 진단했을 때 이상이 없는 경우는 이제 혈관 쪽으로 진단해봐야 되는 거고, 그건 이제 혈관 조형 CT가 있으니 그건 촬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일 대부분의 하지방사통, 요통의 원인을 차지하는 협착증 및 디스크 보려면 MRI를 찍어야 되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조영제를 넣은 CT, 이게 안지오 CT라고 하는데, 이런 걸 촬영해야 이제 말초 혈관 및
동맥과 정맥 쪽에 순환장애 이런 걸 체크해 볼 수 있고, 이런 것들도 그 체크해봤을 때 진단이 안 났다 그러면 이제 한 2, 3%, 1, 2% 정도 되는 말초신경병증을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이거는 근전도 검사, 이게 근전도 검사라는 모습인데 근전도 검사를 통해서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이게 안지오 CT, 밑에는 MRI인데 MR과 안지오 CT 및 일반 CT 그리고 근전도 검사를 통하면 대부분 하지방사통 환자의 99.9% 이상을 감별해낼 수 있는 겁니다. 간헐적 파행은 어떤 증상인가요? 이 사진 보시면 걸어가시다가 다리가 너무 터질 것 같아서 허리를 숙이고 쉬었다가 다시 가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이 간헐적 파행, 왜 이런 증상이 생기냐? 이게 허리를 세우면 신경관이 이제 협착증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리를 이제 걷다가 다리 증 생겨가지고 허리를 숙여서 공간을 넓혀줘서 증상 완화 이후에 걷는 건데, 이게 파행 자체가 신경성 파행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척추협착증인 거고, 여기 보시면 말초 쪽에 혈관들이 다 이제 끊어지기, 대동맥, 하지동맥 쪽에 동맥경화로 해서 혈관이 막혀 있는 건데요.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신경인성 파행과 혈관성 파행의 구분점을 이제 찾는 겁니다. 그래서 파행 자체가 이게 척추로 인한 파행인지 그리고 혈관으로 인한 파행인지 감별하는 게 필요하고, 아까 없었던 내용 중에 이제 하지 피부정, 그러니까 다리 쪽에 피부가 정상이면은 신경성 파행, 혈관 쪽은 모발 소실 이런 것들도 생기고, 뭐 위치나 쥐나는 증상 이런 것들도 이제 비교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면, 신경인성 파행은 근위부에서 원위부, 혈관성 파행은 종아리에서 근위부, 그리고 날카롭고 쑤신 것이 협착증 증상이고요. 쥐가 나온 경련성 있는 게 혈관성이고, 아까 숙일 때 괜찮아진다고 했죠. 하지만 혈관성은 그 자리에 쓰면은 바로 좋아집니다. 그리고 증상 악화인 자가 신전 뒤로 젖히는 자세, 내리막 경사에 힘들고, 그리고 혈관성 파행 같은 오르막을 좀 올라가기 힘들고 자전거를 좀 타기 힘들어 하십니다. 요걸 좀 참고하시면은 내가 신경성인지 혈관성인지 판단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협착증은 증상으로도 진단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지금 협착증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관이 좁아지는 거죠. 근데 협착증은 디스크와 다르게 이런 자가 테스트로 진단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한쪽 다리에 올렸을 때 30에서 70도 정도의 다리 저림이 있다 하면 이 SLR 테스트를 하는데, 이런 게 있고 허리 숙였을 때 아프면은 이게 디스크로 인한 증상을 볼 수 있는데, 협착증 같은 경우는 뭐 일식으로 좀 젖히면 좀 우리하고 엉덩이 쪽으로 다리에 저린다 이 정도만 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특이적인 그런 증상 자체가, 그 테스트 자체가 없고요. 하지만 그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보면 협착증 같은 경우는 바닥에 누우면 불편감을 느끼고, 그 디스크 같은 경우는 바닥에 누우면 편안함을 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 자체가 디스크 환자들은 힘들고 협착증은 상관이 없고요. 허리 통증은 앉을 때 허리가 좀 심해지고, 디스크 환자들은 협착증은 앉을 때는 별로 통증 없는데 걸으려고 할 때 통증이 좀 심해집니다. 다리 증상 같은 경우는 뚜렷한 저린 증상이 있고, 협착증은 뚜렷한 저린 증상이 없으면서 좀 시리면서 애린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죠. 협착증의 조기 진단이 가능한가요? 척추 협착증은 조기 진단을 위해서 특징을 좀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허리와 다리 통증이 있고, 걷기가 어렵고 쉬었다 가야 되고, 100m를 쉬지 않고는 걷기 힘들어지고 점점 몸이 숙여지는 겁니다. 관을 좀 넓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직선으로 똑바로 걷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발끝이 저리어서 수면 장애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협착증을 조기 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발끝이 저린 거 외에 다리를 좀 털고 일어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밤에 걸어야 좋아진다는 것은 하지불안 증후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감별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허리는 아프지 않고 다리만 저린데 협착증인가요? 다리만 아픈데 협착증인가요? 아까 보여드린 사진과 좀 다르게, 이게 우리가 피부의 표재신경 문제를 나눈 그림인데, 척추 레벨마다 이 아픈 부위들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협착증이 나는 허리 안 아프기 때문에 협착증이 아니다, 나는 그냥 관절 문제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런 그림에 보듯이 밑으로 내려가는 그 증상 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바닥만 저린 분도 있고, 정강이 뒤쪽, 오금쟁이만 아픈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절 자체의 문제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에서 허리에서 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지 않다고 해서 협착증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다리 증상이 생긴다면 그거에 대해서 감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찾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다리만 아프거나 저리거나 하면 협착증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처음부터 대학병원에 가는 것이 좋을까요? 저희 병원 근처에도 이제 그 부산 인제대 백병원, 급 생각이 안 나네. 백병원이 있는데 병원이 상당히 그 지역사회에 공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전문의 진료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좀 길겠죠. 교수님들 찾아뵙기가 외래 타임도 짧고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리고 MRI 검사를 잡을 때도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탁과 문제가 의심스러울 때는 협진을 하면서 보는데, 같은 과 내에서 협진을 보기도 외래 날짜 잡기가 좀 다르고,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경증일 경우, 특히나 수술이 필요 없고 아주 심플한 경우에 이런 질환으로 대학병원을 방문하게 된다면은 환자는 시간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손실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대학병원 가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1, 2, 3단계 단계 밟아가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MRI로 후종인대 골화증을 진단받았습니다. 후종인대 골화증, 그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협착증의 인자 중에 하나인데, 이 후종인대 골화증 자체는 증상이 좀 다릅니다. 목에서 많이 생기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고 그 위에 후종인대라고 있는데, 이 자체가 골화된 게 후종인대 골화증입니다. 선천적으로는 원래 좀 신경관이 좀 좁아지는 경우도 있고,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발병률이 좀 많이 생기는데, 후천적으로는 이제 작업을 많이 하셔서 생기는 경우 있고요. 증상 보면은 여기 조금 약 보행장애, 그리고 사지마비, 팔다리 근육장애도 있고, 이게 좀 포인트인데, 손의 젓가락질 그리고 글쓰기, 단추가 잘 안 잠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 배변장애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협착증으로 인한 증상도 있겠지만, 이런 골화증으로 인해서 증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감별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